오늘 아모린 감독의 데뷔전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입스위치 타운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좋았던 점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미완성의 축구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득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1분 만에 득점이 나왔던 그 패턴이 스포르팅에서 보여준 패턴과 매우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 번 이제 아모린 감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일단은 3백으로 나오지만 3백에서 4백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4백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앞으로 끌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끌어내야 상대의 뒷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왔냐면 그 스포르팅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죠. 포백이 되면서 경기장을 살짝 뒤로 빠지면서 넓게 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올라오면서 수비가 분산이 되고 라인이 올라오니까 이때 중앙에 있는 카세미루 혹은 측면에 있는 달로 혹은 디알로 중앙에 있는 부페나 가르나초 이런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공간이 발생하면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오늘 이거를 못 썼던 이유는 에반스가 이렇게 되면 왼쪽 풀백을 봐야 되는데 왼쪽 풀백을 에반스가 본다는 건 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패턴이 많이 나왔냐면 이게 첫 번째 패턴이면 두 번째 패턴은 중앙 수비수의 가운데 있는 오늘 더리우트가 나왔던 요 자리에 있는 선수가 올라갑니다. 미드필더 라인으로. 그러면서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더리우트가 올라가주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가 한 명 올라가고요. 이때 좌우 윙백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요렇게 포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윙백들이 내려오니까 센터백 가고 센터백 두 명에게 공격수들이 붙는 거고 윙백이 내려오면서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끌어내니까 여기서도 앞쪽에 공간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 일단 더리우트가 올라가주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측면으로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가운데 지역의 우위를 활용해서 가운데로 패스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 딱 이런 장면으로 1분 만에 골이 나왔어요. 첫 번째 골 장면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더리우트가 3백을 만들고 있다가 살짝 올라와서 카세미로랑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리우트는 올라와 있지만 뒤에 마즈라이와 에반스가 센터백을 보고 있고요. 이때 오른쪽에서는 달로, 왼쪽에서는 디알로 두 선수가 내려오면서 포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경기장을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반스가 반대편으로 넘겨줄 때 마즈라이 쪽으로 이제 볼이 넘어가죠. 근데 마즈라이가 볼을 잡는 순간 디알로가 내려와줘요. 포백이니까. 디알로가 이렇게 되면 오른쪽 풀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알로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가고요. 디알로에게 패스가 넘어갈 때 상대 수비가 디알로를 따라 올라오니까 그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알로가 볼을 받자마자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는 순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넘겨주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수비수가 또 한 명 더 끌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또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 순간 디알로가 측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공간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디알로에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다시 리턴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상대 수비를 한 명 한 명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디알로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디알로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디알로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달로도 뛰어 올라오고요. 가르나초, 레시포드 계속 뛰어갑니다. 순간적으로 요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졌죠. 입스위치 타운이. 그 다음에 여기서 디알로가 크로스, 레시포드의 침투, 여기서 레시포드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 스포르팅에서 아모린 감독이 홈 마지막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유명한 경기가 됐죠.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그때의 득점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유가 아모린 감독이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 3백을 만들다가 미드필더가 내려오든 아니면 3백의 가운데 선수가 올라가든 순간적으로 포백을 만들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그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 끌려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공간을 쓰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이후에 한 골을 넣은 다음부터
순식간에 경기 분위기가 입스위치 타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어쨌든 끌어낸다는 것은 끌어내면 공간이 앞쪽에 많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펼쳐졌을 때 오늘 중요한 선수는 결국 스포르팅에서 가장 주목받던 선수가 요케레스잖아요. 왜 요케레스였냐? 공간에서 경합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더리우트가 올라와서 포백을 만들고 수비를 끌어냈어요. 끌어내면 부페, 뭐 가르나초, 에릭센 이런 선수들도 계속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끌어냅니다. 수비를. 그럼 끌어냈을 때 가운데 있는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곳저곳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패스를. 그래서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후방에서 처음에는 볼을 소유하다가 공간이 나면 생각보다는 그냥 뻥뻥 찹니다. 그래서 공간을 향해서 레시포드가 달려갈 때 뻥 차주고 수비수와 레시포드의 경합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케레스는 저 경합 상황에서 경합에서 이기니까 득점을 만들었었죠. 근데 레시포드는 저런 경합 상황에서 경합을 오늘 못 이기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시포드를 오늘 원톱으로 썼던 이유가 공간이 나오니까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경합을 시키자, 이 아이디어였어요. 이번 아모린 감독이 왔을 때 레시포드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원톱이다 라고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영상으로도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 레시포드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놓고 보면 원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레시포드가 이겨줬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장면 보면 더리우트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달로가 내려오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안 보이지만 디알로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달로, 에반스, 마즈라위, 디알로 포백이 되는 거죠.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그러면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입스위치 타운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한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박이 넓게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뻥 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달로가 측면에서 내려오니까 달로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달로가 볼을 잡는 순간 입스위치 타운의 선수들이 달로 쪽으로 쭉 끌려 나옵니다. 그 끌려 나오니까 달로가 볼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지체 없이 뻥 차요. 그러면 앞쪽에서 레시포드가 뛰어가는데 요 경합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타이밍도 좀 늦고요. 오늘따라 레시포드가 스피드적으로 상대 수비와의 경합 상황에서 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레시포드의 문제가 좀 큰데 9번 공격수를 아모린 감독이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볼을 많이 소유하는 감독이라고 해서 9번 공격수를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홀란이 있고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하베르츠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슬롯 감독 체제에서는 조타가 9번 공격수의 역할을 되게 잘해줘요. 토트넘도 솔랑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가 굉장히 잘했던 경기에서 우리가 9번 공격수라는 솔랑키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삼아서 그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거냐면 아모린 감독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경합을 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경합을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끌어당겼잖아요. 예를 들면 끌어당겼을 때 당기면 9번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공간이 나는 순간 공격수에게 뻥 차줍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수비수를 등지고 지켜줘야죠. 지켜주면 그때 다른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쓰는 건데 레시포드가 원톱에서 부족한 이유가 등을 지는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가는 경합도 안 되고 오늘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버틴 다음에 여기서 뭔가 기준점이 되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이제 아모린 감독 축구에서 딱 알맞았던 게 등지는 것도 되고 달려나가면서 경합하는 스피드도 갖춘 그런 육각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뭐 그런 선수는 어느 감독이나 원하겠지만 그래서 레시포드가 요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더리우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있다가 더리우트가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레시포드의 밑에 있는 오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요 이선에 있는 선수가 숫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더리우트가 올라가면서 미드필더가 한 칸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떨어뜨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공격을. 근데 요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그 패턴이 이루어졌을 때는 되게 좋은 장면도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볼을 뺏기어서 입스위치 타운이 다시 공격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똑같죠. 더리우트가 순간적으로 한 칸 올라가고 에반스, 마즈라위,
달로가 내려오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디알로가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넓게 포백을 씁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달로가 내려오니까 달로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달로를 따라서 수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입스위치 타운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분산이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순간 달로가 볼을 잡자마자 입스위치 타운이 맨유를 압박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쏠리니까 한 번에 뻥 차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레시포드가 여기서 뻥 차줄 때 받아줬어야 돼요. 받아주면 이 장면에서 보이지만 에릭센이 뛰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혹은 가르나초가 뛰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면 볼을 떨어뜨려 주자마자 에릭센이 받아서 찔러주는 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레시포드가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뺏기고 오히려 뺏기자마자 입스위치 타운이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질 때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똑같이 더리우트가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왼쪽에 에반스와 마즈라위, 이번에는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왼쪽에는 또 달로가 내려오고 있어요. 포백을 만들고 있죠. 넓게.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오나나가 이번에는 끌려 나오자마자 뻥 찹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레시포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오나나의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떨어뜨려주는데 성공을 하자마자 카세미루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나가고 있는 선수들에게 한 번에 뻥 차줍니다. 요게 되면 한 번에 이 준비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세미루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가는 선수에게 뻥 차주고 가르나초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어요. 요게 경기 중에 한 번 정도 나왔거든요. 한 번이라도 통하면 좋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레시포드가 내려와서 등을 져주거나 중앙에서 뭔가 기준점이 되어주는 플레이를 못 해줬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또 나왔을 때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번엔 루크쇼가 후반전에 나와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뻥 차줘요. 뻥 차줬을 때 이번엔 가르나초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르나초가 내려와서 이번엔 레시포드 대신 이 볼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떨어뜨려줬어요. 그리고 떨어뜨려 주자마자 아까랑 똑같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뻥 차줘요. 그리고 앞쪽에는 레시포드가 뛰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바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한 번의 패스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1초 전에는 입스위치 타운이 모두 다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등지는 플레이가 한 번 나오니까 부페가 받자마자 뒷공간,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레시포드가 분명히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갔는데 경합에서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을 뺏기죠. 저런 이제 등지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레시포드나 뭐 가르나초나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경합에서 지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이게 잘 풀리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장면 보세요. 아까 그 맨유가 했던 것처럼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요. 3백을 만들다가. 그리고 좌우 윙백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잘 보이죠. 순간적으로 넓게 포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 넓은 공간으로 다 끌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측면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뻥 차줍니다.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선수들이 뒤쪽에서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상대가 앞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뒤쪽에 공간이 생겨요. 요케레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요케레스에게 한 번에 뻥. 단순하죠. 되게 단순한데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케레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근데 뛰어들어갈 때 이번에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붙으니까 오히려 후방에서 올라오는 선수에게 볼을 받아서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동료 선수가 오히려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요케레스가 끌고 나온 수비의 공간을 활용하는 아주 이 멋진 장면이죠. 아모린 감독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9번 공격수의 역할, 그리고 우리 팀의 빌드업을 저렇게 만들자 였는데 저게 1분에 나왔던 그 장면, 딱 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90분 내내 많이 안 나왔다. 그리고 지금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아모린 감독을 처음 만났잖아요. 맨유 선수들이. 아마 훈련을 했던 것도 한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를 1분 만에 보여주긴 했지만, 그리고 경기 중에 시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완성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당연히 단점도 있잖아요. 어떤 단점이 또 있냐면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어쨌든 3백을 쓸 때 생각보다는 앞쪽에서 압박을 하다가도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생각보다 맨유가 수비를 할 때 좀 내려앉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3백을 만들 때 내려앉아서 3백, 디알로, 달로까지 내려오고요. 카세미루, 에릭센,
그리고 브루 페르난데스, 가르나초, 레시포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수비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미드필더 라인에 요 브루 페르난데스나 가르나초가 측면으로는 또 많이 안 내려와요. 요 중앙 지역에서의 그런 블럭을 딱 만들고 있다가 마즈라위나 에반스 요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모린 감독이 수비 전략을 짤 때가 많은데 이때 오늘 카세미로와 에릭센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마즈라이와 에반스의 도움을 못 받으면서 중원에서 공간이 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실점을 하기도 했었죠. 아모린 감독의 좀 수비적인 측면도 뭐 단점도 좀 볼 수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전술적인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묻어 나온다. 하지만 원하는 축구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맨유라는 팀이 그리고 맨유의 선수들이 아모린 감독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해도 못했을 거고 조직력을 뭔가 만들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로 구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적 시장도 좀 보내야지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경기이긴 했는데 그래도 방향성은 볼 수 있었다.